이렇게 지금 엄혹한 시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래도 잘 싸우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저희가 네.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준석 위원장이 이번에 일당백이겠죠. 그렇죠. 이번에 딱 진짜 청문회 16시간이나 지속이 됐던 청문회 나가가지고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를 시전하셨어요. 원래 멘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원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라고 좀 의도적으로 동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물농장에 지금 이제 과방이 청문회를 비유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진짜 최민희가 듣고 발악을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는 여야 뭐 가릴 거 없이 야 청문회 그 진짜 왜 하냐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이거 진짜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갖다 이 국회를 동물에 비유한 게 아닙니다. 이건 내로남불이라는 그 타이틀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실제 동물농장의 그 돼지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진짜 돼지들 일부가 진짜 뭐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자기 일 안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말은 이게 동물농장에 나오는 얘기라고. 근데 이거 여기서 국회가 동물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최민희는 왜 자기가 발끈하죠? 돼지가 아닌데. 자격지심이 있는 거야. 자격지심. 항상 그러니까 인간과 이 경계에 있다고 자기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보통 자기도 헷갈리는군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그런 자격지심이 없으면 이걸 갖고 왜 우리를 동물이라고 하냐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네. 그 평소에 어떤 자격지심이 사람이 있으니. 별명이 돼지다 그러면 이제 야,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발끈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 어.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격지심. 근데 최민희는 인간입니다 인간. 두 발로 걷고 뭐 인간이잖아. 그럼요. 말도 네. 해 인간이라고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왜 자격지심을 갖고 왜 발끈하고 난리를 치냐고. 이 동물농장이 이란 발언이 나왔을 때 이게 있잖아. 진짜 국회 모욕이라 생각했으면은 다른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동물이냐? 라고 뭐 서영규 같은 애들이 막 난리 쳤겠지. 서영교는 가방이 그러니까 없지만. 물론 그렇지만 네네네.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잖아.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거든. 비유적으로 그냥 썼다라는 거. 오직 최민희만 난리를 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최민희 본인 스스로가 내가 경계에서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있기 자기가 때문이다.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존재는 좀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야 오늘 저희 좀 성이상학적인 얘기가 많은데요. 원래 존재를 따지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저는 해냈습니다. 먼저 달리면 높이 뜹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여러분들은 어디서도 들 수 없는 우리 서민 교수님만의 고품격. 우리 최민희한테 문자 보내기 운동합시다. 당신도 인간이다. 뭐 이런 식 문자 격려 문자 좀 보내주세요. 당신도 인간입니다. 네. 아니면 뭐 너도 인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격려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교수님께서 이 후반부에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컨디션이 좋은 이유는 데이밴드 오늘- 때문입니다. 밴드. 오늘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택시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 네. 아니, 근데 늦을까봐 정말 네. 제일 빨리 올 수단이 그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고문 받듯이 하는 거를 고문. 보고 내가 나오면은 그나마 시간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얘기. 이것도 최민희가 듣고 발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한테 고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유시민이 예전에 이제 프락치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고문이야. 그러니까 자백할 때까지 때리고 이러는 게 고문인데 이제 자기가 때린 적은 없는데 고문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고문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좀 치밀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남기면서도 얼마든지 고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됐고요. 그 러시아 같은데 소련데 이런 그 방법을 지금 최민희가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들킨 거야. 남들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모르겠지 생각하는데 들킨 거야. 고문인 걸 딱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당한 거지. 그래서 아니 고문 이런 뽀록 났잖아 하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요건 좀 공감이 그렇지. 많이 안 근데 여러분 있잖아. 다 잘하는 법 있나? 그냥 갖다 붙이면 솔직히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야구에서 3할 타자가 왜 종용받는지 아세요? 그럼요. 7번을 안타를 못 쳐도 3번만 치면 됩니다. 그럼요. 10번 중에 3번만 하면 네. 되죠. 전 2번을 쳤습니다. 앞으로 그럼요. 남은 타석 다 기권해도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갑자기 물음표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 얘기 왜 하지라고 하는, 저게 무슨 말이지라고 하는. 저도 말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끝은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죠. 저도.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교수님. 끝이 그럼요. 내긴 내네요. 네,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망치어도 버리면 안 돼. 끝까지 그리다 보면 어. 나중에 훌륭한 예술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작품이 나중에 초현실적으로 이렇게 뭔가 네. 뭐 될 수 있다는 거지. 내 이 발언도 아마 네. 나중에 500만 뷰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아무 말 대잔치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시대의 희생양, 네, 시대의 희생양. 아니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네. 과방위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렇게 혼자 일당백으로 싸울 때 최민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이렇게 딴지고 할때 네. 아니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의원분들도 아니 맞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라고 좀 같이 따져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번에 이제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이상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방위 방통위 청문회는 고문이자 인권 유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 현장에서 좀 얘기해서 이진숙 위원장한테 같이 좀 힘을 실어주면 어땠는지 그렇죠.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청래 같은 애들은 뭐 이제 퇴장시키고 막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최민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거기 맞서서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맞서 퇴장을 싸우는 모습을 무릅쓰고 보여줘야죠. 소리 지르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죠. 그 영상을 보고 응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요. 그냥 그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음 날 돼서 이건 고문이야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참고인으로 저를 불러주셨다면 한번 나가셨잖아요, 또 교수님. 제가 그때는 네. 전투력이 없었어요. 아. 지금은 4년 동안 전투를 길렀기 때문에 어허. 지금은 책상 한 5개는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 그게 벌써 4년이나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교수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국 그걸로 가셨죠? 3년 됐구나. 예, 어. 조국 그런 거 아니고요. 어. 그 당시 이제 엉뚱하게도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 참고인이 됐습니다. 왜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뭐 기소와 기소와 수사의 분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걸 왜 대답해야 되는지. 내가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닌데. 난 그때 너무 이상했어요. 막 김남국 같은 경우는 뭐 조국 그 유죄냐고 막 계속 물어보고 아 내가 판사예요. 왜 나한테 그래? 뭐 정말 나는 이상한 청문회였고 나 거기 왜 나갔는지 존재감이 존재 가치가 좀 희박했어요. 그게 김호수 그거였군요. 예. 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근데 네.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다시 나온다면 잘할 어떤 수 있습니다. 주제든지 간에 아니 과방위에만 나갈 겁니다. 가방에만 청문회. 최민희를 상대로 책상을 엎어야 돼. 책상 일단 엎고. 딱 말을 하는 동안에 어떤 책상을 엎을까를 딱 봐두고 김현 쪽 책상을 엎을 거. 그렇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지금 이제 파이팅 있게 싸워주시는 분이 권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아 요새 권성동. 야, 이종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네. 음모론의 발신자이자 확성기다. 딱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지도 않은 건국절을 제정한다면서 선동적 비난을 퍼부었다.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에 화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일본에 밀정과 반역자가 있다라고까지도 했다. 공법 단체의 수장이 비현실적 의혹을 남발하며 음모론의 발신자이자 확성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딱 꼬집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종찬 이분이 그냥 그때까지 말하고 그냥 말을 멈춰서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 일본의 밀정과 반역자가 있다. 이거는 너무 나갔죠. 이분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사는 네.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즘 밀정이라는 표현 쓰나요? 이 과거에 밀정을 봤던 기억이 지금 이제 되살아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럴 때는 잽싸게 그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거기 점수가 19점 미만인가 14점 미만이 되면은 이제 그 인지 능력 그 부분. 예, 아마 부를 겁니다. 계속 이제 못 나가게 잡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습니다. 점수가 좋아야 됩니다. 점수. 아, 점수 좋아야죠. 예, 19점을 넘어라. 우리 19점. 이종찬 회장의 쾌차를 저희가 종찬이 형! 비면서 넘을 수 있다. 그러면서 권성도 원이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은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선언적 건국이라면 48년 5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재헌의회랑 대한민국 건국은 실질적 건국이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어떤 천안에 사는 어떤 분은 되게 더 세련되게 말을 했어요. 혹시 천안에 사는 서씨성을 갖고 예, 있는 물론 이제 외자인 물론 그분이 있습니까? 계획인데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1919년 우리 정신이고 네네. 1948년은 몸통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통이 딱 결합된 거예요. 이 말이 훨씬 세련됐잖아요. 아, 심신 이론론. 그것까진 모르겠네.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나가? 거기서 끝내. 어? 네, 몸통 결합. 몸통이 결합해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몸통과 정신이 하나죠. 정신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최민희는 정신이 없어도 살 수 있지. 그렇죠. 정신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없이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또 김종혁 최고가 예. 야, 이 발언 또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현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한 거에 예.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은 연쇄 살인자냐라고 예. 하는 이 진짜 속 시원한 얘기를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종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좀 해줬으면 좋았을 만한 말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이제 다음 날 김종혁 의원이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타이밍이 좀 늦어요. 그러니까 어떤 근데 이 발언은 사실 종편 나가서 하기는 쉽지 않은 발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연쇄 살인자인가 이 발언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때 그 발언을 하고 이제 그로 인해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청래라는 그런 위원장, 정말 위원장은 오히려 그 송 의원한테, 우리 국민의힘 송 의원 있잖아요. 전현희한테 이 권익위 손석준? 손석준, 네. 네 책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편파 진행이었는데 그 오죽하면 그 정말 박찬대라고 있잖아요. 박찬대. 박찬대가 오늘 사과하던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이상한 이재명 똘마니가 봐도 이거는 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사과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위원장이란 자가 국민의힘 의원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 너무 잘못됐고, 이 사과를 거부하니까 뭐 발언권을 정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와 이 최민희가 이 경쟁이 붙은 건데 알겠는데 좀 적당히 웬만하면 이 살인자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맞아요. 우리 국민 모두의 국격에 좀 뭐 자존감에 좀 상처를 주는 발언이니까 그런 거는 위원장이 그런 거 제재 안 하면 뭘 제재하고 왜 있냐고 거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라치님께서 코찬대 똘마니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코찬대조차도 저렇게 그나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참 진짜 정청래가 기가 막힙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박찬대가 되기 위해서 이재명의 코딱지가 또 있나 찾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떼어주려고.